황제새로 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지난 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던 광주 버스 노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준법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이 기간 동안 아무런 협상안을 내놓지 않자 어제부터 다시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노사의 입장을 차례차례 들어보겠습니다. So on the fifth, mediation by the Jeonnam Regional Labor Commission broke down, prompting a general strike by the Gwangju Bus Union. However, from the 6th to the 8th, the union suspended the strike and began lawful operations. But since the management failed to present any proposals during this period, the union resumed its strike starting yesterday. So we will now hear from both sides. First, we will be connecting to the chairperson of the Gwangju Bus Labor Union. 먼저 광주버스 노동조합 박상복 위원장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전면 파업을 단행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어떤 건가요? 저희들 전주 교섭을 하면서 파업을 목적으로 교섭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까지도 갔는데도 아무 대안이 없고, 그래서 연기를 해야 돼서 조정 연기를 했는데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됐는데 바로 3일 동안의 기간을 주면서 또 파업을 멈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 대안이 없고 사측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제시안이 있었다면 파업까지는 가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측이 지금 6개월 동안의 교섭을 노동청 조정위원회에 가서까지도 아무 교섭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Right, so again, this was the main reason that was asked behind this launching the full-scale strike. Obviously, he explained that it wasn't for the purpose of this strike that this negotiation was headed for, but because this whole 6 months period of the mediation did not go well and there has been no response at all from the management side, they had to conduct this strike and necessarily creating inconvenience for the citizens. 자, 기본급 8.2% 인상 그리고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을 요구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혹시 어떤 건가요? 기본급 8.2% 인상은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도시근로자 4인이 생활할 수 있는 것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8.2%를 인상해야만이 도시근로 4인 가족이 필수 생활임금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2%는 받아야 최하로 필수 생활임금을 확보하게 돼서 8.2% 정도는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만이 우리 가정생활을 꾸밀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결을 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고요. 정년 65세까지는 지금 우리가 정년 61세로 돼 있는데 지금 정년 이후에 국민연금 시점과의 공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정년하고 바로 국민연금을 받아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취지에서 65세로 요구를 한 겁니다. Right, so the city buses had explained, or the union has been demanding an 8.2% increase in the base pay and an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from 61 to 65. And he explained it is because the current wage is actually very low for the bus drivers to be able to afford a 4-people family household. So they were demanding an 8.2% increase in the wage so to have the basic lives be possible. And the retirement age from 61 to 65 is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get the national pension right after they get to retire and be able to sustain a stable life after they do get to retire from being the bus drivers. 자, 사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시내버스가 멈추면 시민이 불편함을 우리 버스 종사자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희들 또한 무노동 무임금 때문에 저희들 임금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 이 총파업에 임하게 된 것은 사측이 정상적인 교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전국적 대비해서 동종업종의 임금보다 저희들이 어마어마하게 적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차별적인 임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우리도 임금을 받고 또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서비스 업종에서의 저희들이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주광역시의 버스 이제 운송 노동자분들이 받는 임금이 확연히 좀 낮나요? 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죠. 서울만 뭐 대도시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서울 비교해서는 서울이 올해 임금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교섭이 끝나면 한 150만 원 차이, 부산가는 120, 울산가는 뭐 10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계속 나니까 한 달에 월급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동종업종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그 수라던가 이런 비율 같은 것도 따져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어떤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또 있어요. 일정 시점에서 중재나 또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지요. 아직까지는 뭐 중재나 대화의 가능성 사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 노조에서는 언제든지 진정성 있게 저희들도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임금 체계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교섭 요구안이 온다라면 언제든지 교섭 창구는 열어놓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사측이 제시한 입장이 뭐 임금 동결과 같은 이런 입장에 대해 노조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계속해서 임금 동결만 주장하고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라고만 탓한다면 저희들은 전면 파업을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할 생각입니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측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교통의 이동권을 저희들이 저해시키고 차량을 멈춘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편으로는 버스 노동자들도 광주 시민이고 광주에서 먹고 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버스가 멈춰서 시민이 불편함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진정성 있는 교섭의 태도를 보이고 지금이라도 다른 도시의 임금과 근접하는 그런 처우 개선을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Right, just now that was Mr. Sang-bok Park, the chairperson of the Gwangju Bus Labor Union, and he explained about how there is a big contrast in the wages that are being received in Gwangju for the bus drivers compared to other cities, about 1 million or 1.5 million of one that are being different and contrasting that has resulted in this. However, the strike is dragging on, and so therefore he had apologized to the citizens for the inconvenience. However, also asked for an understanding that they themselves are also the citizens of Gwangju who aspire for a basic livelihood with the basic income being ensured. And they were also wishing that the management will not be just freezing and they will just be standing by their own idea but be able to negotiate further.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버스 노동조합 박상복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now we will hear from the management's perspective. We are joined by Mr. Dong-hun Lim, the director of the bus company. 자, 이제 사측 입장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동훈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 노조의 요구안, 그러니까 기본급 인상, 또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서 사측이 이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어떤 네네. 이유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먼저 시내버스 운송 원가 구조를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총 운송 원가 대비 임금이 차지하는 포션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20% 정도가 연료비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 정도 가지고 차량 구입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금이 이 5%나 8%, 10% 움직일 때마다 100억 또는 200억 정도가 더 시민의 세금이 부담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조 측의 요구 조건은 좀 크다고 보고, 참고로 2024년도에 시 지원이 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건비 지출이 1,700억으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금액보다도 인건비가 300억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노조가 지금 더 요구를 한 거를 하게 되면 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전혀 우리가 응할 수가 없는 실정이죠. 네.
Okay, so first of all, we asked about the reason why the management had found it difficult to accept the union's demands, such as the wage increase and retirement age extension. And this is because when we look at the operating cost composition, the wages already cost about 70%, and the impact of the wage increase, about 5 to 10% of them, will be expected to incur an additional 10 billion Korean won, where Gwangju City is provided an annual subsidy of approximately 140 billion won. However, there is already 170 billion won that has already been spent. 또 이 운송 적자 확대를 근거로 드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상황인가요? 운송 적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중공영제를 하고 있는 광역시는 굉장히 그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원가의 한 70%가 임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금의 이동에 따라서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광주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중공영제를 시작해서 이 임금이 벌써 2배 이상 다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임금의 인상은 곧 시민의 세금으로, 광주 광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가 좀 없죠. 현 상태에서는요. 네. Right, so the transportation deficit has also been explained as a key issue. And when we look at the specific situation, all metropolitan cities nationwide that operat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face the same issue. So as transportation wages increase, deficits inevitably grow as well. And he has just explained that the wages cost about 70% of the total amount of the traffic cost, among which if there is an increase, obviously it would also be increasing about 10 billion won of the citizens' own tax as well. That can also be a concern. 하지만 지금 파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한 사측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혹시 있나요?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라면은 노사가 협상이 잘 돼서 파업을 끝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지금 어제도 그렇고 노조에 좀 여러 번 협상을 좀 시도해봤으나 결국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있는 운전원들의 많은 양보로 현재 한 88% 정도까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근데 향후에 이제 계속 될 경우에 피로도가 누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빠르게 노조와 협상을 좀 해서 시민의 불편을 좀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노조와의 협상 창구는 그럼 아직 여전히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네. Right, so if the strike continues for a prolonged period, the management has additional countermeasures to basically tackle down and be able to have the doors open to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on. So they have still tried to talk yesterday, but according to the management side, it did not go well. And as of now, 88% of the total number of the routes in the bus are already running. And however, what is concerning is that if this strike does go on, then it will be concerning a lot of people because the tiredom and of course the physical exhaustion will be continuing, which will be deterring a lot of the bus routes and operations. So to prevent any citizens' inconvenience, the management side is also trying to have the negotiation ongoing.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또 노조 측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희 광주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분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리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많은 운전원들의 협조와 양보로 약 87% 정도가 정상 운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시민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노조와 협상을 재개하여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조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걸 결과를 현재 이루어지기보다
하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갖고 서로 인내하면서 합의점을 잡힐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Right. So, as for the last messages for the citizens and the union, he just delivered a speech that although there is, with the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of many drivers, 87-88% of the total number of the bus routes are already operational. However, hopefully, with further negotiations with the union and better understanding and compromise, he's hoping that it will be able to possibly resolve this whole strike situation, be able to lessen all this burden that the citizens may be faced with.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측의 입장을 임동훈 이사장님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철 운행을 12회 늘렸고요. 택시도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비노조원 운전원을 투입해 버스 운행률 7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파업의 중심에는 운전원들의 생계와 권리 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대중교통에 의지해서 출근하고 등교하는 시민들의 일상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 삶의 기반입니다. 노사 간의 입장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의 대가를 시민이 오롯이 감당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기 전에 한 걸음씩 양보와 타협으로 실마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를 공공에서 계획하고 민간 운송사업자에게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광주시는 이 제도 운영에 약 1,400억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제도 무슨 제도일까요? 1번 준공영제, 2번 버스비 할인 제도.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regarding the first part of our program. Since 2007, the city of Gwangju has implemented a system in which bus routes and schedules are planned by the public sector, and the losses are compensated to private transportation operators. Now, as of this year, the city is spending more than 140 billion won on operating this system. So what is the name of the system that I'm talking about? Is it number 1, semi-public bus operation system, or number 2, bus fare discount system? If you know your answer, text your answer right away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87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추첨 통해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문화관광 해설사 신현숙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나윈 광주 김소연입니다. 6.3 조기 대선 이후 전국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참패, 그 파장은 단순한 선거 결과 이상의 무게를 안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비대위원들의 일괄 사임, 김문수 전 후보의 당 쇄신 촉구까지. 말은 많지만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말, 내란 수계를 비호한 데 대한 진정한 사죄는 아직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도부가 사라진 뒤에도 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정말 민심이 왜 떠났는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1부 광주 업데이트. 광주 지역 버스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노선의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도 커지고 있는데요. 파업의 원인은 임금과 정년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견입니다.
시내버스 파업 쟁점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노조 측 박상복 위원장님과 사측 임동훈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광주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직접 기획한 테마형 도보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 프로그램에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계시는 문화관광해설사 신현숙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5회 시작 Now in 광주. 스팸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알고 계셨나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정적을 가르고 날아가는 단 한 발의 화살. 숨죽인 순간 터지는 환호. 2025년 9월 광주에서 세계 최고의 명공 대결이 시작됩니다. 9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광주 2025 현대 세계항공선수권대회에 90여 개국 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세계 정상의 자리를 향한 승부를 펼칩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광주 2025 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 50여 개국 400여 명의 선수들이 장애를 극복하는 감동의 순간을 선보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6일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지는 결승전. 정확함과 집중, 그리고 깊은 감동을 2025년 9월 빛과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느껴보세요. 이 캠페인은 광주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따로 살아도 가족이니까 인터넷, TV, 부모님 댁과 결합하고 추가 할인 받으세요. KT 따로 살아도 가족 결합. 추가 할인이 궁금하다면 KT 매장 또는 100번.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Now in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요, 조금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올해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의 매력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도보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직접 기획한 테마형 도보 해설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신현숙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second part of our program today,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how this year in celebration of the year of visiting Gwangju, a special walking tour program is drawing attention. So it will be offering participants a deeper and more intimate experience of the city's charm. Now, this program is a themed walking tour guided and designed by Gwangju's cultural tourism interpreters, and we are joined today by Ms. Hyun-suk Shin, one of the interpreters who helped plan this program in the first place.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오고 like minded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네.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 해설사는 우리 광주 지역의 역사와 인물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지 등 볼거리 등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에는 현재 3,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오. 우리 광주에는 현재 8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전국에 3,500명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자, 특히 이번에 테마형 도보 해설 프로그램은 우리 해설사 선생님분들이 직접 코스를 구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테마형 도보 해설 프로그램은 우리 광주시의 야심찬 2025년 광주 방문의 해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공사와 저희 다수 해설사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신박한 이야기꾼들과 고금 수수영 두 팀이 구상한 코스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 고금 수수영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팀명일 것 같은데 네네, 이름, 어떤 의미가 특별히 또 있겠죠? 이름 하나씩을 따서 고금 아. 수수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박한 이야기꿈들 아주 네.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해설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테마형 도보 프로그램, 좀 다양한 특징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동안은 실내에서 주로 해설이 이루어졌다면 테마형 도보 프로그램은 이름처럼 걸으면서 주변 전시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풍성한 문화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네네. 우리나라 K컬처가 네. 어느 날 툭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오랜 전통의 역사가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보 프로그램을 참여하셔서 저희의 신박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면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특히 뭐 역사 민속박물관 야외에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역사 민속박물관 야외와 국립 광주박물관 야외에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과 성물들에 대해서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해공원은 역사 민속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는 네. 비엔날레 전시관이 있는 전체적인 공원 이름이 중해공원이라고도 하고요. 예. 비엔날레 공원이라고도 합니다. 네. 같은 말입니다. 네. 네, 이 중해공원 안에 현재 순천만 정원 못지않게 규모는 작지만 사막정원, 성물정원 등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곳곳에 있어 밤에는 야외 전시관으로 바뀌어 가족과 연인들이 산책하기에 좋은 것을 아직 우리 광주 시민과 외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여서 이런 역사 민속 박물관 야외 전시물들과 함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무등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무등산 둘레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광주 그리고 네. 역사 뭐 박물관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무등산에 너무 많은 전국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네스코가 지정된 후에 더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등산 둘레길을 만들었듯이 이런 광주 역사 민속 박물관과 충장사 등의 일부 관람지가 학생들이 예약이 몰리면서 좋은 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안타까웠었는데요. 이번 도보길, 의리단길과 고박길 코스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람의 분산 효과가 있어서 더 양질의 해설을 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뜻깊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Okay, so first of all, we are talking about the cultural tourism interpreters. They are basically introducing and explaining the region's history, people, cultural heritage, and tourist attractions in a very easy and engaging way tailored to visitors. Actually, there are about 3,500 such interpreters that are working nationwide already, with about 80 of them active in Gwangju City in specific. So the interpreters themselves have come up with this idea for these courses, for this new themed walking tour, and this was actually launched as part of city's ambitious 2025 Year of Visiting Gwangju campaign. It was in collaboration with the Gwangju Tourism Organization and the interpreters. Among the teams, there were 2 teams that have developed and are now operating 2 courses respectively. As fo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2 teams' courses from the previous ones, it's actually more traditional interpreters were conducted indoors. However, this walking tour is different because it's actually visiting different sites. So, for example, at the outdoor exhibition spaces of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nd the Gwangju Museum of History and Folklore, there are folk stone artifacts that people often overlook. However, with this program, you will be able to pay proper attention to them. And also, I'm not sure if you're aware, but this Mudang Mountain Tulekil, or the detour trail, was developed to ease congestion on Mount Mudang. So they are hoping that this program will be helping disperse the concentration of the reservations at key sites, and they will be able to offer more quality interpretation everywhere else. 자, 이게 총 4개 코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체 코스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가장 애착이 가는 코스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4코스는 신박한 이야기꾼들, 이를테면 제가 속한 이 코스는 고박길과 의리단길 2 코스가 있고, 이 코스가 제일 애착이 가지요.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네. 이 고박길은 김용학 고택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정원 전시물과 국립광주박물관 1, 2층 아시아 토자 역사문화 1, 2 전시실이 관람할 수 있고요. 또 의리단길 코스는 중해공원에 전시된 성물들, 이를테면 거석문화, 우리 민속문화, 또 아지태자의 태지석, 또 장묘문화, 석비, 석불, 석등 등, 그리고 광주읍성, 유허, 암석 등이 있고요. 정려제도, 선앙당, 거기에 3.1 운동기념탑, 안중근 의사상, 김윤우 상으로 이어지는 코스가 학생들에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학교 수업과도 연결된 중요한 관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금 수수영 팀이 만든 코스는 금도깨비 코스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그리고 금남로 공원, 광주극장, 도깨비 골목이 있으며, 오색 고담길 코스는 석서정, 희경루, 광주공원, 광주향교, 사직공원으로 이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길의 코스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총 4코스가 있고, 고박길 코스는 국립광주박물관 쪽이고, 의리단길은 중해공원 쪽,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도깨비 극장 코스와 오색 고담길 코스는 둘 다 약간 충장로 근처군요. 그렇습니다. Right, okay. So there are in total 4 courses that are being operated in the program, and they are including about the National Gwangju Museum Garden, and also another one starting from the Chunghae Park, and 2 of the other courses are centered around the Gumnam-ro, Chungjang-ro area, and I believe it will be quite interesting. If you ever wonder how you will be able to apply for this course, now is the time you may want to pay attention to. 자, 그렇다면 이 도보 해설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비용, 그리고 소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도보관광 해설은 올해 11월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광주관광공사 메일과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고요. 비용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약 시간은 조율이 가능하며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기준으로 예약 시 조율하고 있고요. 편한 운동화 신고 광주 이야기 속을 산책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주 시민과 우리 전국의 국민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개인이 가도 되고 단체가 가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명이 신청해도 그 한 명을 위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죠. 와, I mean, this is so touching. 사실 지금 뭐 광주 방문의 해도 맞지만 작년에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광주의 5.18 이런 사적지들도 그렇고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시점에 네.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네.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들어보시고 광주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해설사님께서 도보 해설 코스를 구상하셨을 때에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내 전시와 실외 전시 연계성의 보완성입니다. 그동안 실내 전시 위주로 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실외 전시물에서 남도의 전통과 생활 문화를 체험하듯이 관람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전시물들을 관람 학습을 동시에 하면서 문화나 역사를 연계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박길 코스에서는 김용학 고택에서 과거 우리 조상들의 주거 문화 생활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정원의 전시물들을 통해서 정교 문화, 구석기 문화, 농경 문화, 박물관 역사 문화의 1, 2실에서는 또 선사시대, 사만시대, 우리 지역 조상들의 생활 문화를 연계해 볼 수 있으며 남북국 시대의 고려, 조선시대의 문화와 종교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리단길 코스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물에 숨어 들어있는 조상들의 많은 질박한 삶 이야기와 역사 민속박물관에 전시된 전시물들을 연계시켜 관람하실 수 있고요. 의리단길 코스 또 한 가지 특징은 자연숭배 사상에서부터 조선의 성리학 그리고 근대 사회 독립운동을 통한 우리의 역사를 한 장소에서 연계시켜 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들으시다가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우리 또 저희는 글로벌 광주방송국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오실 수도 있고 뭐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영어로라던가 다른 언어로도 혹시 제공이 될까요? 아쉽게도 현재 외국어로의 서비스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요. 하지만 꼭 해설을 예약을 할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 우리 파파고를 이용해서 해드리고 역시. 있듯이 예.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So if you're ever wondering how can I apply for this, you can actually understand that this program will be running until November this year and it will be, however, requiring advance reservations. It will be operated even if just for one person. It doesn't matter if you're a one-person individual or a group. You can register via mail or calling the Gwangju Tourism Corporation. There is absolutely no cost, and depending on the reservation, the tour can last about 1 to 2 hours. But note that the tour hours of the operation is between 9 a.m. and 5 p.m., although the schedule can be a little bit more flexible. If you are wondering how can I apply for it, I do not speak Korean. They will be using such devices such as Papago and others so that it will be helping you.
우리 해설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특히 기억에 남는 시민이나 관광객과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5.18 민주묘지에 근무할 때 공주대 역사학과 남학생들 4명이 찾아왔어요. 그중 2명은 경상도 친구였고 또 그중 1명이 자신의 엄마가 부마 항쟁 때 함께 했었다고 이곳을 본인이 꼭 와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각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농담을 해서 이를테면 서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4군데서 돌아가면 돌 쌓을 거고 지역 감정도 없을 텐데 이런 얘기를 네. 20대의 대학생이 얘기해 주어서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설 중에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나 흥미를 가지는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광주는 예전부터 의향, 예향, 미향, 삼향이라고 불러왔지요. 그 첫째 의향으로 말하면 광주 정신 말할 수 있는데 그 광주 정신은 임진왜란과 동학농민운동, 3.1운동, 광주 학생독립운동, 4.19 혁명, 5.18로 이어지는 우리 고장만이 갖고 있는 의향이고요. 둘째, 우리 광주가 2014년에 세계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비디오 아트 아버지 백남준 선생님이 우리 대한민국은 품고 있고 우리 광주는 미디어 아트 세계적인 작가 이인남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남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차 한 잔 값에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탄을 하고요. 서울 같으면 최소 3만 원 이상은 입장료를 내야지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네. 또 셋째, 빼놓을 수 없는 미항이지요. 광주하면 먼저 맛있는 음식부터 떠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광주 사람들은 딱히 어떤 한 가지 음식을 꼽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모든 게 다 맛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I think we all understand that Gwangju is the city of art, justice and flavor. 그야말로 예향, 의향, 미향의 3향의 고장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고 또 이 도보, 테마형 도보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를 찾을 예정인 또 광주에 살고 계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코스 그리고 해설사로서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25년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 시민들과 관광객을 가리지 않고 여러모로 광주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왠지 광주에서는 웃고 떠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광주는 5.18의 행사를 축제 분위기로 17일 전야제를 금남로에서 전국에서 온 관람객과 함께 즐겼습니다. 이제 광주는 슬픔을 승화시킨 도시로 노벨 수상자를 2명이나 배출한 도시로 또 K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빛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고 광주 이야기 속을 산책할 수 있는 의리단길과 고박길 코스 도복 관광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신현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